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은 버건디의 남자네요. 타이색을 네. 와인색으로 예쁘게 입고 오늘 오셨습니다. 의상이 너무 빨개가지고 눈이 자. 부시네요. 네. 오늘 양봉입니까? 장대 양봉. 자신감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피력한 의상입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저희가 다우는 그래도 견조하게 오르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빅테크의 어닝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것에 저희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급락하다가 한 1시간 전 정도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네. 해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버건디로.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네. 빨간색으로. 예, 상하이가 다 빨간색이시더라고 보니까. 네, 오늘 뭐 말아 올린다는 뭐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를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서 밸런스 시트에 그 G4 그 대륙별로 중앙은행들의 재무 그 대차 지표가 많이 무너졌던 상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애플, 뭐 메타까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계실 겁니다. 애플 뭐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걸로 지금 증시가 일시적인 급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뭘까요? 그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은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조업 활동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럼 만약에 내년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월가의 그루들이 최근에 뭐라고 인터뷰가 나오고 있냐면 만약에 이 정도 상태로 계속해서 최소한의 빅스텝 정도만 밟아줘도 미국 망할 수도 있다. 내년 3분기에 미국 망한다고. 근데 미국 망하는 거를 원할까요? 안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은행이 중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 입김을 받고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아실 겁니다. 파월. 파월은 지금 계속 긴축을 계속 강행하지만 우리가 1년 전 돌아보자고요. 1년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말이 자주 바뀌는 부분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년에 싹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 지표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IMF나 유엔에서 더 이상 긴축하지 말라고 오히려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화면 보겠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V자 반등이 나오는 요인은 테크니컬적인 이거 아닙니다. 제 노트북 화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뭐냐면 SPX 빅스 일명 공포지수. 네, 공포지수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라인을 그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테크니컬적, 기술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가장 잘 유용하게 쓰는 게 이제 트렌드 라인이죠. 상승 추세의 트렌드 라인과 하락 추세 트렌드 라인.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가 막 공포 심리가 가중되면서 이게 이제 빅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급락 날 확률이 높다 이런 건데 자 최근에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지금 2, 3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죠. 3일 연속. 근데 빅스 지수 왜 빠지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뭔가 크러쉬한 뭔가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거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빅스 지수는 상관관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트렌드 사이 상단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장 급락 나왔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쪽이 다우존스고요. 아래쪽이 요 구간이 S&P 500 그리고 밑에가 나스닥 100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나스닥 100보다 다우존스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말아 올렸어요. 네. 안 빠졌어요, 별로. 오늘 미국 본장 안 빠졌잖아요. 저는 그냥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빠지더라도 급락 안 나올 겁니다. 예.
이미 제가 뭐라고 했죠? 스파이크 로우 패턴으로 추세 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은 뭐 콜을 모아 가든지 아니면 뭐 주식들을 뭐 내가 못 담았던 종목들 어제 과대 낙폭 종목들도 좀 나왔어요. 이틀 연속 그런 종목들을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미국장 전략과 관련된 설명해 드렸고 바로 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말 좀 걸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아니 되도록 제가 이제 예. 너무 계속 이어가서 예, 말을 안 걸으시고 계속 보고 계시네요. 말 걸어달라고요? 예. 매니저님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제가 첨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예의이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순간 나가가지고 예, 침이 좀 그럴 땐 말라서. 저한테 예. 먼저 말을 걸어주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예. 아유, 네. 계속 연달아서 얘기해서 일단 주요 일정 계속 제가 찝어드리고 있지만 이제 애플과 아마존, 아마존이 실적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또 메타와 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가고 있다. 28일 이제 오늘이 밤에 이제 뭐 미시간대 소비자 뭐 기대지수, 신뢰지수만 나오면은 어느 정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슨모빌, 쉐브론 뭐 이런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발표된다. 시그니컬 그러니까 다우존스 연동된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 시즌별 S&P 500의 컨디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통계를 낸 건데 통상 평균 1965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아직 22년도가 종가 기준으로 연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네. 21년도 기준으로 연평균을 따졌을 때 가장 그래도 상승률이 뛰어날 때가 언제였냐? 10월에서 11월 달이 상당히 좋았다. 초록색이 이제 불마켓 당시였고 그리고 베어마켓 당시에서도 동그란 그 네모칸 보이시면은 미국장이 그래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리바운딩이 나오다가 11월 조금 중순부터 꺾이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는 오늘 우리 신종호 앵커님도 바이백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월가가 지금 3일 전부터 바이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SPX 지수의 바이백이 시작됐다는 이 수급의 주체 부분인데 보라색이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 징조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SPX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바이백이 먼저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거의 엇비슷한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바이백, 이틀 전에도 바이백, 이번 주 내내 바이백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바이백이 시작됐다. 통상 블랙아웃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발표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고 그리고 발표되고 나서 48시간 이후부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주부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러면 이제 구글, 알파벳도 오늘 밤 자정이 넘어가면은 자사주 매입 가능하죠. 48시간 지나니까. 네.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 정말 싸요. 처참하게 정말 많이 미쳤어요. 떨어졌죠. 정말 예. 미쳤고 예. 저는 뭐 메타 어제 급락 나서 좀 메타를 그래 장기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근데 메타는 장기적으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대한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메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왜 안 좋아하세요? 지금 그때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특히 즉 뭐 그 메타가 약간의 그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이상 그래요? 뭔가 메타버스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네. 있는데도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그거는 산물이다. 이제 아마 예. 내년에 많이 주가가 많이 반영될 거고 지금 예. 당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매출은 이제 사실 구페이스북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별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저도 나이가 그래도 젊은 층이긴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네. 그렇습니까? 뭐 버튼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뭐 그렇습니까? 피드 뭐 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자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열심히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약간 네.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젊은 층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틱톡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점유율이 커져가지고 점유율을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실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메타도 분명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라고 사명을 변경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는 좀 안 좋게 보지만 요거를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또 바꿀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다시 또 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네. 좀 설명할 게 좀 더 많이 남아가지고 예, 요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서주 매입 바이백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 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빵주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 섹터죠. 빵주 섹터 기관의 OTM 이게 뭐냐면 옵션 가격에서 내 가격과 외 가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애플이 지금 140불 기준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140불 기준인데 애플에 대한 콜옵션이 이제 내가 140불 기준으로 행사가 기준으로 위아래 진폭에 따라서 가까운 가격이 내가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크게 뭐 170불, 180불, 그다음 아래로는 130불, 120불 이렇게 쭉쭉쭉 밀리는 단계. 이게 행사가 대비해서 기준가 대비해서 멀리 나오는 게 외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팡 섹터에 대한 기관의 헤지 펀드의 OTM 콜옵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옵션이라는 게 약간의 도박성 상품이지 하잖아요. 합법적인 도박성 상품. 그래서 파생이 원래 그쪽인데 팡 섹터에 대해서 OTM 외가격이 콜옵션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화살표 표시했지만 지금 반대로 추세가 꺾였을 때 보시죠. 요거는 뭘까요, 결국은? 왜 가격에 대한 풋옵션이 이렇게 많이 쭉쭉쭉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거죠. 예. 뭐 애플도 아까 애프터 마켓에서 급락 나오더라고요. 128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게 쭉 올라갔는데 그럼 외 가격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애플이 140불 기준으로 지금 170불, 180불까지 콜을 외치는 가격의 옵션을 사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대 수익률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콜 매수를 당연히 하겠죠. 외가, 예. 확률적으로 내가보다 외가에 대해 외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콜옵션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 선물 옵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콜옵션 사는 거. 똑같이. 예. 이걸 통해서 아예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네. 하지만 충분히 매수할 여력이 있다. 네. 아주 좋게 잘 또 숨고르기를 주셨습니다. 네. 좋게 왜냐면, 또 잘 정리해 주셨고요. 예, 네, 요즘에 그래서- 저도 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만 빠져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변동성이 크다. 혹은 업종별 차별화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다우까지 다 같이 빠졌으면 좀 두고 봐야겠다 할 그렇죠. 텐데 네. 예, 다우가 좀 받치고 맞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아니지만 금리 속도 조절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럴 때가 진짜 팡 관련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를 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아니 사실 어찌 보면은 제가 국내 기관 투자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벨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월가에서 기관 헤지 펀드들이 운용하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진짜 기본 막 몇 조 운용하거든요. 아, 네. 아시다시피. 투자 금액이요? 우리나라의 뭐 군인공제라든지 과학기술 공제가 겨우 몇 조 운용하는데 네. 일부 중소형 막 헤지 펀드들도 기본 1조 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후행성이죠. 예. 뭐 하루 이틀 전에 후행성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화면을 보면서 오늘 포인트를 마무리하고 네.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스크에서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주문이 이제 걸려오잖아요. 예. 3주 연속 극단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기관으로부터. 예, 우측에 보시면은 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그 딱 보면은 여기 뭐냐면 20년도 있잖아요. 여기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팍 빠졌을 때 극단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08년도, 09년도에 바닥권 그리고 11년, 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극단적 요런 라인에서는 거의 주가가 단기 바닥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예. 3주 연속 들어오고 있다. S&P 500 마켓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사지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숏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과연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유효한지 차주의 결과를 다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매도하는 개인이 승리할지 네. 매수하는 기관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그거 역시도 추적해봐야 할 텐데요. 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보겠습니다. 매일 9개 모델을 9시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된 모델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뭘 볼까요?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미국이 급락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까?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네. 일간 타이밍 모델입니다. 네. 오늘 28일 방향 강도는 없고 패닉 강도가 20%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100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11월 1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00이 되어 있고 오늘 패닉 강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미국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10월 31일 날이 반향 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패닉 강도도 잡혀 있는데 이날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뉴스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날 한 번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이날 조정이. 뭐 오늘부터 조정이 약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날 조정이 나올 때 상당히 우리는 좋은 반향, 긍정적인 반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테크니컬적으로 쭉 이렇게 선을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결국은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전 한 달 전에 이 개파락 자리를 어제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 트렌드 라인의 이 상단 라인이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살짝은 도달하겠으나 그리고 다시 좀 재차 빠지는, 그러니까 좀 힘 빠지는 장세 월요일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 월요일 화요일 날 안 빠지고 이 구간에서 이 갭자리를 횡보를 해준다면 이 동그라미 표시 있죠. 요 라인이 2350에서 2475, 뭐 많이 나오면 2400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테크니컬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을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좀 하락했다가 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네. 네, 반도체주도 문제 그러니까 없다. 미국 대비해서 덜 빠질 거다. 빠지더라도. 미국, 그러니까 네. 나스닥 얘기하신 네. 거죠? 네, 아주 좋네요. 근데 이게 국내미 매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탄데 미국입니다. 미국 탑픽 3선인데 예, 미국 주식 한다고 매국노를 취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내일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너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예. 내일 또 자세하게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 저 너무 매력적이라고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저희들의 의상처럼 우리 네. 시장 반등 말아 올릴 것이다. 네. 라는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